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최 반장. 저도 최 반장 시간이 제일 좋아요. 화요일 날은 언니 뉴스가 좋고 수요일은 3변 시대가 좋고 요일마다 다 좋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쇼가 좋아요. 결론은 분별력이 없어지는. 결론은 깔때기로. 왜냐하면 전 학교 다닐 때 1, 2, 3, 4, 4지 선당이 제일 싫어요. 왜 세 개를 배척해야죠? 네 개를 다 찍으면 안 되나?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면 안 되나? 이상해지네. 이상해졌어.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최영일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기웅 한경TV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늘 재밌고 흥겹게 하는데 이 포항 지진 때문에 그럴 네, 수가 없어요 지금. 맞아요. 너무 죄송하고 걱정이 돼갖고. 맞습니다. 계속 예. 걱정이 이어지고 있죠. 예. 교육부가 속보를 냈는데요. 어허. 포항 4개 학교는 시험장을 대체합니다. 학교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건물이 위험하기 때문에 북부 지역의 타격이 컸어요. 예. 남부 지역 학교로 옮기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시험입니다. 그렇죠, 목요일이요. 다시 수능입니다. 23일.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험장은 그대로고 자리 위치는 바꿔요. 그런데 이제 포항은 4개의 학교는 이제 시험장 자체가 바뀐다. 예. 여기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오늘 아침에도 월요일인데 또 긴급한 게 또 예. 왔죠. 그렇죠. 여진이. 11시 45분에 3.5. 아침 맞습니다. 그 새벽 6시 무렵에 3.6. 예. 그래서 3이 넘는 알겠습니다. 네, 자, 규모가 2개 더 포항 왔습니다. 지진 얘기는요. 잠시 뒤에 계속하기로 하고요. 장윤선 기자님 첫 번째 뉴스. 네. 포항 잠깐 더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날씨가 춥고 갈 데가 없는 이재민들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정부가 대책 마련한다고 하는데 특히나 아이들의 문제가 그렇죠,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감기가 돌면 또 큰일 나거든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이 돌봄이 그러니까 거의 이제 혼자 있다가 지진 때문에 피해 입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아이들 되게 힘들어한대요. 근데 사실 이제 심리 상담 이런 것도 늘 우리는 보면 후순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 아이들에 대한 이런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가 한 있겠더라고요. 500가구인데 그 긴급 재난지역 선포해갖고 집중적으로 이게 그 행정력이 총동원돼야 되잖아요. 난 그러니까. 선택과 조금 집중인데. 전에 네. 이 중앙재난관리위원회가 예.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습니다. 대통령이 선포하면 바로 시행이 아니, 그러니까 됩니다. 이런 거 네. 신속하게 해야 돼. 신속하게. 예. 근데 그 어떤 때보다 신속하게 정부가 대응을 해서 사실은 세월호 때하고는 비교해서 국민들이 정부가 참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특히 이제 김부겸 장관이 예. 포항의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 시험에서 그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서 수능 연기한 것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공감하고 동의하시고 애들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한대요. 네. 아니 같이 시험 봐야지 엄마. 걔네들 따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게 짠하네. 촛불이 예. 만든 대한민국 어떤 새로운 문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막 경쟁 위주로 하고 막 이럴 텐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 같이 해야지. 그래서 오히려 부모들이 애들한테 배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작년인가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졸업식 앞두고 마지막 네. 그 체육대회 하는데 그 장애인 친구가 있었잖아요. 네, 그 네, 반에. 맞아요. 근데 100m 뛰는데 달리기를 네. 3명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같이 맞아요. 꼬린선에 맞아요. 그 사진이 많은 사람을 울렸잖아요. 화제가 맞아요. 됐죠. 네. 예. 그 이번에 그게 그런 사회적 문화와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장됐다고 보면 그런 것 돼요. 같아요. 59만 명으로 예. 그런 거 해야지 그게 사회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 약간 좀 달라진 풍경이 있는데 마이크는 어디다 갖다 약간 좀 달라진 풍경이 뭐냐면요. 이전 그 세월호 때는 그 진도 그 체육관에서 팽목항 갈 곳 없는 분들이 거기 유족분들하고 관계자분들이 7개월 동안 거기서 엉켜서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지진 난 지 3일 만에 개별 칸막이 뭐 텐트 다 설치를 하고 있지 너무 않습니까? 좋더라고요. 예. 그런 그래서 확실히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빠른 대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 모습이 있다. 이렇게 뭐 보여져요. LH 공사도 지금 약 500채 정도 임대주택을 동원하겠다. 임시 거처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돼서 지금 500채는 아니고 그게 해갖고 한 100 아까 그 방금 일부에서 얘기한 150, 5, 60채 그래갖고 한 340채 전체 규모로는 340 그렇죠. 가구 정도는 아직도 대책이 안 됐다고. 네네.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포항 시민도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그렇죠. 그 우리가 함께 우리 가족이고 한 나라를 보면 가족 아니에요. 그럼요. 가족이 저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공동체라고 예. 하죠 우리가. 자 포항 주민들 네. 말 나온 경우 우리 포항 얘기로 쭉 가시죠. 네. 지금 뭐 주말 사이 있었던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흥해 실내체육관에 약 700여 명, 800명 가까이가 이제 수용돼 있었던 거예요. 대피소. 예. 대피소가 이제 7개 정도가 되고 여기에 지금 1,536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맞아요. 이분들 건강 문제, 사생활 보장 안 되고 전체 800명 있는데 세면기가 4개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긴급한 대책이 긴급한 뭐 차량 이동식 있잖아. 이런 거 빨리 대고 그래야 되는데. 네, 무슨 뭐 캠핑카라든가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 지진 재난의 대피 시설은 우리가 안 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그 체육관을 공사를 하기로 들어갔고 온열 매트를 깔고 칸막이를 칩니다. 그리고 거기 계시던 분들이 지금 2개 학교로 분산 수용이 되셨죠. 하나는 이제 이 흥해공고, 하나는 남산초등학교 이렇게 며칠가 계시다가 체육관의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오시는데 다 오시는 게 아니라 장기와 단기 대피자로 구분을 해서 장기 대피자는 돌아오시고 단기 대피자들은 이제 임시 거처에 있다가 단기라고 하면 이제 집이 복구되면 들어가실 수 있는 이렇게 되고요.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공사에서는 좀 안정적인 주거 가옥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제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고가도로를 철거하는데요. 포크레인이 400대가 동원돼 갖고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고가도로 하나 다 묻혀버려. 타닥타닥 붙어갖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전국에 목욕차 이런 거 있거든요. 노인 어르신 들어갔는데 그 목욕차 같은 경우 거기 한 20대 딱 대줘야 돼요. 이동식 목욕차, 이동식 화장실. 그러면 그럼 그분들이 좀 일단 목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뭐 컨테이너 박스에 요즘 주거를 아주 가건물을 잘 지으니까 그런 게 딱 세팅되면 그럼 가구별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이제 다 예산과 평소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쓰촨성 지진이 교훈인데 2008년에 강도 7.9가 왔을 때 7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맞아요. 부상자는 뭐 37만 명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또 왔거든요. 쓰촨성에 강도는 7이 넘는 정도로 비슷해요. 근데 12분이 사망을 했어요. 이걸 보면은 7만 대 12.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강도의 비슷한 지역에 그러면은 9년 동안 중국이 얼만큼 지진에 대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도 후진타오 필요합니다. 주석이 직접 현장을 갔잖아요. 갔습니다. 가갖고 모자 쓰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 일치단결해갖고 좀 도와야 된다. 합심이 됐죠. 네, 합심이 됐죠. 그래서 지금 그 막상 현장에서는 많이들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계속 오늘 또 뉴스에 불안해하실 부분이 액상화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정부가 공식 확인을 했는데 이 액상화가 뭐냐? 그러니까 진동이 쿵 오면 아주 일시적으로 지금 흙하고 물이 분리가 되는 현상이 물리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 물이 흙에 다 스며들어서 안반 지역 말고 이 토사 지역 주로 모래 지반으로 돼 있는 지역들은 막 허물어져요. 집안이. 그래서 이게 건물 붕괴라든가 수도관이 튀어 올라오고 그런데 지금 이제 안전점검단이 조사를 해보니까 포항 지역의 한 30여 곳 정도가 모래 지반이 지금 이제 붕괴하는 액상화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논밭 쪽에는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느닷없이 흙탕물이 막 고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관측이 돼서 지금 액상화 우려가 있는데 액상화가 전문가들은 오래가는 현상은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이라 다시 복구되는데 액상화돼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 무거운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커지는 거죠. 우리 싱크홀처럼 쑥쑥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라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지금 포항은 정말 좀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저도 또 이 그 경북방송국하고 통화를 했는데 방송국도 허물어져 있고요. 지금 뭐 검찰청사도 허물어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검찰청사요? 그러니까 이 내부에 천정이 허물어져서 사무실 장면들을 보면 좀 처참하더라고요. 근데 포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지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환경단체에서 끊임없이 이 안전 문제, 지진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원전 문제 지진 또 제기되고 이게 있죠.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얘기가 또 나오고 막 이러는 건데 청와대 비서동 건물이 안전등급 D등급 받았대요. 이게 지금 전국이 아니 지난번에 우리 그 청와대 캐비넷에서
캐비넷에서 자료 나왔다 그럴 때 자유한국당 야당에서 비판했잖아요. 그게 왜 지금 나오냐. 근데 그분들 안 들어가 봐서 그러는데요. 청와대 그 비서도 특히 정무민정을 이렇게 칸막이 놓고 쓰거든요. 그게 막 이런 롯데호텔 같은 현대식 건물이 아니고 그 살인의 추억 보면 그 경찰청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 분위기로 이해하면 딱 돼요. 그러니까 되게 40년 된 건물이에요. 굉장히 안 좋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와대 그러면 굉장히 좋은 데서 의리의리한 데서 근무할 거라고 68년도인가 생각하는데 언제 저진 그러니까요. 거니까요. 40년 됐고 그리고 안전등급 D등급이어서 지진 나가지고 자기들도 쫄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40년 되고 그런 거 다 알잖아요. 제가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갑자기 무슨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새로 지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깜짝이야. 새로 지어진 오해소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포항 시민들 뭐 이렇게 무슨 천불 뭐 이런 얘기하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류여애 의원 있었는데 참. 그 얘기 안 했다고 지금 하니까 한 얘기는 준엄한 경고와 천심. 이게 정확한 워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산 단층, 양산 단층이 크고 엄청 넓어요. 한 300km가 넘어가요. 맞아요. 그래서 포항 끝에서부터 양산 끝까지인데 양산 단층대에서 벌어진 것도 아니고 양산 단층의 이름 없는 지류. 서쪽 지류에서. 이름을 뭐 장사 단층. 우리나라 원전이 다 양산 단층 위에 있대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아마 신고리 오르코기 여론조사를 했다면 좀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됐을지는 사실 그렇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핵폐기물 처리장까지도 그 양산 단층 위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오늘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내진 설계 안전하다. 대부분 원전은 이제 지진 규모 6 이상을 버티고 최근에 지어진 신고리 한 3호기, 4호기까지는 7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액상화 말씀드렸잖아요. 액상화 50년대 일본 학자가 만든 건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지진 규모 7 이상일 때 액상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5점대에 지금 뭐 여진 3점대 6번 지금까지 58번의 이제 여진이 있었는데 액상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딱 교과서적으로 맞지 않는 맞아요. 지진과 이런 등등의 그 단층 논리는 지구를 다 이해를 못하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장윤선 기자님. 전훈 감독은 국민의당? 그렇게 뽑혀 있네요. 뭐 ICBM 했대요 거기서. 그건 아닌데요.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하고 연대 또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른바 그 국민의당 안에 있는 호남 중진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천정배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단언컨대 소멸의 길이다. 그러니까 연대 바른정당하고 연대 통합하는 것은 단언컨대 소멸의 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사실상의 이 연대를 계속 추진하자는 것은 적폐 연대를 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당은 이제 선도 정당으로서 그러니까 가운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유한국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자유한국당이 있으면 왼쪽에 이제 민주당, 정의당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포지셔닝을 하면서 이른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야 될 국민의당이 갑자기 바른정당하고 연대를 하게 되면 내부 분란 때문에 정말 해야 되는 개혁 노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은 잘한다. 그리고 더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한국 사회를 이끌어야 되는데 여기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을 했어요. 근데 내일 국민의당이 그 끝장 토론을 하거든요. 21일인가요? 내일 끝장 토론을 해서 바른정당과의 중도 통합론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 이런 건데 제가 어제 취재를 해보니까 왜 끝장 토론이냐. 끝장을 보겠다는 거냐. 끝장을 내겠다는 벌써 거냐. 이 부분은 갖고 당연 논란 삼지 말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주장이긴 한데 그 제목부터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의원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끝장 토론으로 붙여서 더 불쾌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서로 이제 끝장 보고 갈 사람 빠이빠이 하자. 이렇게도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불쾌하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안철수 대표는 합리적인 진보, 개혁적인 보수가 중심이 되는 빅텐트를 쳐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승민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안보 상황에서 과거 햇볕 정책을 버리고 강한 안보를 지지하겠다고 하면 또 특정 지역에만 기대는 지역주의를 과감히 떨쳐내겠다고 하면
그렇다면 그분들과 통합 논의를 못할 이유가 없다. 지난 10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이게 두 가지를 강조한 거예요. 하나는 햇볕 정책 폐기, 포기, 예. 또 하나는 호남에 근거. 그 기반한 그 지역 기반을 포기. 그러니까 두 가지를 포기하라는 건데 당내에서 아니 어떻게 우리 당의 기반과 근거가 뭔데 호남과 햇볕 정책을 벌이라는 모욕적인 언사에 한마디도 말대꾸도 못하는 거냐 당 대표가 돼가지고. 그건 이거에 그 해석하면 뭐 복잡하게 유승민 대표가 얘기했는데요. 네. 너네 곧 망하니까 자기들이 그 지금 그 11명인 거 생각 안 하고 너네 곧 망하니까 백기투항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가 바른정당의 착각이라고 호남의 그 중진들은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보면 제가 취재를 해보면 호남 중진, 호남 초선, 그다음에 수도권 초선 이렇게 의견이 좀 갈렸어요. 근데 제가 어제 전화를 쭉 돌려보니까 호남은 이제 일치 단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부는 아예 당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의정 활동만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분들은 안철수 대표가 아무래도 대권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잘못 보고 있는 것 같다. 이 노선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미 40명인데 40명을 흔들어서 바른정당에서 11명이 남아있는데 이 11명이 다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중에 일부는 자유한국당으로 갈 가죠. 거고 그리고 한 서너 명 정도 남게 될 텐데 이 서너 명 받자고 당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한 볼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본인이 대권 출마를 위한 어떤 이 전략적인 선택인 것은 이해를 하겠으나 그게 지금 왜 하냐는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그 제일 대권이요. 중요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에? 대권요. 4년 반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 많이 남았고 지금 당장은 목전에 있는 지방선거를 어떻게 잘 치를 것인가에 대한 정략적인 그리고 당의 전략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왜 갑자기 바른정당하고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통합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박지원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골목에 있는 두 개 슈퍼가 합친다고 이마트 롯데마트 되냐. 그거 아니지 않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당이 둘로 쪼개질 거냐.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나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거예요. 내가 왜 나가? 민주당도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문을 열고 오세요 이런 분위기가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민주당 취재를 해봤더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당을 받아야 돼? 왜? 오늘 지지율 거예요. 52%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그 민주당은 제가 이 당을 취재한 이후로 지금까지 보면 최근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정권 교체도 그래요. 했고 그리고 당이 굉장히 집단지성에 힘이 있어서 의원총회를 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고 이렇게 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는 국민의당이 들어와서 지금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데 동의할 사람이 거의 없고 맞아요. 제가 그때 그 총선 전에 2015년 네. 총선 전에 계속 총선 앞도 당을 흔들고 그렇죠. 12월 달에 나갔던 예. 분들이 다 이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싹 나가서 국민의당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노선, 철학, 그다음에 정책에 기반한 실현, 구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선으로 계속 갈 건데 또 그분들이 와가지고 또 당이 막 맞아요. 분탕질이 되고 자중질환이 벌어지면 우리로서는 그건 곤란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현재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정치 노선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가져가자. 게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받을 이유가 국민의당도 없다. 오갈 데가 없어요. 바른정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이 상황은 그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거고 결과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굉장히 위험한 위험한 아니 상황에 그래서 놓을 특히 가능성이 민주당이 높다. 지금 안정적으로 딱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단합과 통합력은 높지만 정치적 그 이 내용 이런 네. 건 조금 이제 떨어지는 감이 있는데 네. 또 그 지금 의기충천돼 있잖아요. 네. 곧 그분이 온다. 월요일인데 또 긴급한 게 또 예. 왔죠. 그렇죠. 여진이 있었죠. 예. 11시 45분에 3.5. 맞습니다. 아침 그 새벽 6시 무렵에 3.6. 예. 그래서 3이 넘는 알겠습니다. 자, 규모가 2개 더 포항 왔습니다. 지진 얘기는요. 그 잠시 뒤에 그 계속하기로 하고요. 장윤선 기자님 첫 번째 자. 뉴스. 네.
포항 잠깐 더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날씨가 춥고 갈 데가 없는 이재민들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정부가 대책 마련한다고 하는데 특히나 아이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감기가 돌면 또 큰일 나거든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이게 돌봄이 그러니까 거의 이제 혼자 있다가 지진 때문에 피해 입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아이들 되게 힘들어한대요. 근데 사실 이제 심리 상담 이런 것도 늘 우리는 보면 후순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 아이들에 대한 이런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가 한 있겠더라고요. 500가구인데 그 긴급 재난지역 선포해갖고 집중적으로 이게 그 행정력이 총동원돼야 되잖아요. 난 저 선택까지 조금 집중인데. 전에 이 중앙재난관리위원회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습니다. 대통령이 선포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신속하게 해야 돼. 신속하게. 그렇죠. 예. 근데 그 어떤 때보다 신속하게 정부가 대응을 해서 사실은 세월호 때하고는 비교해서 국민들이 정부가 참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온열 매트를 깔고 칸막이를 칩니다. 그리고 거기 계시던 분들이 지금 2개 학교로 분산 수용이 되셨죠. 하나는 이제 이 흥해공고, 하나는 남산초등학교 이렇게 며칠가 계시다가 체육관의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오시는데 다 오시는 게 아니라 장기와 단기 대피자로 구분을 해서 장기 대피자는 돌아오시고 단기 대피자들은 이제 임시 거처에 있다가 단기라고 하면 이제 집이 복구되면 들어가실 수 있는 이렇게 되고요.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공사에서는 좀 안정적인 주거 가옥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제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고가도로를 철거하는데요. 포크레인이 400대가 동원돼 갖고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고가도로 하나 다 붙여버려. 타다닥 붙어갖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국에 목욕차 이런 거 있거든요. 노인 어르신 들어가는데 그 목욕차 같은 경우 거기 한 20대 딱 대줘야 돼요. 이동식 목욕차, 이동식 화장실. 그러면 그럼 그분들이 좀 일단 목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뭐 컨테이너 박스에 요즘 주거를 아주 가건물을 잘 지으니까 그런 게 딱 세팅되면 그럼 가구별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이제 다 예산과 평소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쓰촨성 지진이 교훈인데 2008년에 강도 7.9가 왔을 때 7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최 반장. 저도 최 반장 시간이 제일 좋아요. 화요일 날은 언니 뉴스가 좋고 수요일은 삼변 시대가 좋고 요일마다 다 좋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쇼가 좋아요. 결론은 분별력이 없어지는. 결론은 깔때기로. 왜냐하면 저는 학교 다닐 때 1, 2, 3, 4, 4지 선당이 제일 싫어요. 왜 세계를 배척해이죠? 내 얘기를 다 찍으면 안 되나?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면 안 되나? 이상해졌어.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최영일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기웅 안경TV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늘 재밌고 흥겹게 하는데 이 포항 지진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맞아요. 너무 죄송하고 걱정이 돼갖고. 맞습니다. 계속 걱정이 이어지고 있죠. 교육부가 속보를 냈는데요. 포항 4개 학교는 시험장을 대체합니다. 학교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건물이 위험하기 때문에 북부 지역의 타격이 컸어요. 남부 지역 학교로 옮기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시험입니다. 그렇죠, 다시 수능입니다. 23일.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험장은 그대로고 자리 위치는 바꿔요. 그런데 이제 포항은 4개의 학교는 이제 시험장 자체가 바뀐다. 이게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오늘 아침에도 있고 특히 이제 김부겸 장관이 포항의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 시험에서 그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서 수능 연기한 것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공감하고 동의하시고 애들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아니 같이 시험 봐야지 엄마. 걔네들 따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게 촛불이 만든 대한민국 어떤 새로운 문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막 경쟁 위주로 하고 막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 같이 해야지. 그래서 오히려 부모들이 애들한테 배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작년인가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졸업식 앞두고 마지막 그 체육대회 하는데 그 장애인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 반에. 맞아요. 근데 100m 뛰는데 달리기를 3명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같이 골인선에 그 사진이 많은 사람을 울렸잖아요. 제가 그랬죠. 그 이번에 그게
그런 사회적 문화와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장됐다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59만 명으로 예. 그런 거 해야지 그게 사회거든요. 그렇죠. 예. 그 약간 좀 달라진 풍경이 있는데 마이크는 어디다 갖다 예. 약간 약간 좀 달라진 풍경이 뭐냐면요. 이전 그 세월호 때는 그 진도 그 체육관에서 팽목항. 예, 팽목항 갈 곳 없는 분들이 거기 유족분들하고 관계자분들이 7개월 동안 거기서 엎드려서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엔 지금 지진 난 지 3일 만에 개별 칸막이, 뭐 텐트 다 설치를 하고 있지 너무 않습니까?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확실히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빠른 대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 모습이 있다. 이렇게 뭐 보여져요. LH공사도 지금 약 500채 정도 임대주택을 동원하겠다. 임시 거처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돼서 지금 500채는 아니고 그게 해갖고 한 100 아까 그 방금 일부에서 얘기한 150, 60채 그래갖고 한 340채 전체 규모로는 예, 340 그렇죠. 가구 정도는 아직도 대책이 안 됐다고. 네네 비어 있다.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포항 시민도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그렇죠. 그 우리가 함께 우리 가족이고 한 나라를 보면 가족 아니에요. 그럼요. 가족이 저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공동체라고 예. 하죠 우리가. 자 포항 주민들 네. 말 나온 경우 우리 포항 얘기로 쭉 가시죠. 네. 지금 뭐 주말 사이 있었던 예.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흥해 실내 체육관에 약 700여 명, 800명 가까이가 이제 수용돼 있었던 거예요. 대피소. 예. 대피소가 이제 7개 정도가 되고 여기에 지금 1,536명이 이재민이 발생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추워졌죠. 이분들 네. 건강 문제, 사생활 보장 안 되고 전체 800명 있는데 세면기가 4개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긴급한 그럼 대책이 긴급한 뭐 차량 이동식 있잖아. 이런 거 빨리 대고 그래야 되는데. 네, 무슨 뭐 캠핑카라든가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 지진 재난의 대피 시설은 우리가 안 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 그 체육관을 공사를 하기로 들어갔고